이혼 후 3년 정도 거의 내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이제야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이 글 보는 우리 카페 회원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길 바래.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는 법이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길게 쓰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모자란 글솜씨. 지만 한번 써볼게. 두서 없어도 양해해줘. 나는 30대 중후반의 금융맨이야. 주식과 관련된 업종에 있어. 이 업종이 분석 리포트 쓸 땐 새벽까지 야근할 때도 허다하고 어떨 때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있는 경우도 태반이야. 와이프의 외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거의 울부짖듯이 왜 그랬냐고 따졌을 때 와이프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했었어. 그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지만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내 생활을 되돌아보니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직업 탓인 것 같기도 해. 와이프 외도가 거의 1년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이래. 치여 전혀 수상한 점을 눈치를 못 채다가 안방 침대에서 둘이 나뒹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야 알게 될 정도로 나는 둔했어. 너무 두렵고 피꺼소시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트라우마라서 그 일을 이렇게 정면으로 회상하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요즘 만나는 천사 같은 그녀 덕에 하루하루 자신감을 찾은 덕인지 가능해지네. 뭐랄까 이제는 좀 덤덤해졌어. 마치 남일처럼. 물론 전 와이프와 상간남의 그 장면을 가끔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피가 거꾸로 솟긴 하지만 확실히 무뎌졌어. 시간이 약이더라. 언제가는 야동 보듯이 보게 될 날이 올까? 3년 전 어느 봄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리포트 쓰다가 옆팀 팀원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사우나 갔다가 사우나에서 잠이 들고 깼을 때가 새벽 6시경이었어. 와이프한테는 그날 집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해뒀는데 괜히 가서 잠 깨울까봐 가지 말까 하다가 눈이 말똥말똥하기도 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와이프도 깰 시간이 다 되었겠다 싶어서 을지로에서 택시 잡아 타고 1시간 거리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와이프 놀래켜줄 생각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실실 웃고 있었지. 집 조금 못 가서 내려 와이프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잘하는 카페에 들러서 2조각 테이크아웃해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침 공기가 차서 그러려니 했지. 근데 집 도어락 비번을 누르는데 번호가 안 맞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 2번을 더해도 번호가 안 맞아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깨울까 하다가 아침잠 많은 와이프 깨우기 미안해서 어쩔까 하다가 와이프 차 닷지방에 있는 도어락 보조키가 생각이 나서 그 길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보조차 키로 와이프 차 문을 열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뭐랄까?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와이프는 비흡연이거든. 나도 비흡연자고. 그런데 분명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길래 누군가가 차에 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참 사람이 웃긴 게 뭔가 촉이 오고 쎄한 느낌이 들면 정말 그게 맞다는 거. 평소에는 볼 생각도 안 하는 불방 녹화 리스트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영상부터 쭉 보니까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길에서 담배 피다가 와이프 차를 발견하고 담배를 털어 끄더니 차에 타는데 얼굴까지 생생히 찍혀 있음을 알게 되었지. 그 남자가 왠지 어디서 본 듯하게 나지 이거 기억을 더듬어 보니 1년도 더 전에 노트북이 고장나서 AS 센터를 가니까 메인보드 불량으로 수리비가 30만이라길래 좀 싸게 하려고 사설 수리센터를 알아봤는데 그때 그 수리센터의 기사였어. 얼굴이 꽤 핸섬해서 집사람이랑 농담으로 수리센터에 있기는 아까운데 나중에 탤런트 누구처럼 연예계 가는 거 아냐? 하며 농담했던 그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왜? 하면서 다음 영상을 보니 기가 차더군. 타자마자 아내한테 반말로 배고픈데 밥부터 먹자고 하더니 곧 키스 소리가 들리더군.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 어휴 담배 냄새.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키스할 때마다 입에서 냄새나 그러자 그 남자는 낄낄대더니 그럼 키스 안 할게. 대신 딴 거 할게. 하더니 치마 속에 손 넣는 소리가 나더군. 이윽고 아내가 하지마. 운전하는데 집중한대 하는 대화가 들렸어.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이거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온몸이 얼어붙고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서 계속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었어. 밤 10시쯤 둘이 차에서 내려 아내가 앞장서고 남자가 뒤 따르는데 둘 다 같이 아파트로 들어가더군.
그때 나는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지금 집에 둘이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쳐갔어. 다찌방에 있는 도어락 키를 들고 미친 듯이 뛰어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 심장 박동은 쿵쾅대며 뛰고 있었고 태어나 그리 뛴 적은 처음이었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었지. 제발, 제발 같이 있지만 말아다오. 그러면 한 번의 일탈로 용서해주마. 제발 집안에 같이 있는 것만은 말아줘. 그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안에까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나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야. 제발, 여보 혼자 있어줘. 그러나 현실은 항상 바램보다 훨씬 잔혹한 법이야.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현관이 길고 좁아서 양옆에 붙박이 신발장이 있고 거실 입구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문을 늘 열어두는 편이야. 아까 내가 도어락 비번을 틀렸을 때 마냥 문이 열려 있었고 아내가 깨어 있었다면 아내가 알았을 텐데 별로 기척이 없는 걸로 보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어. 도어락 키를 하단부에 대니까 띠리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폰에 동영상 촬영을 켰어. 역시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었으나 남자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느낌 있잖아. 신발이야 신발장 안에 두면 그만이라는 느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 그저 내 소원은 그 집안에 아내 외에 아무도 없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 안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그때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어. 나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안방으로 다가갔어. 마침 안방문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고 손을 집어넣어 아주 조용히 문을 열며 폰을 든 손을 먼저 집어넣고 방 안의 장면을 촬영했어. 폰 속에 촬영되고 있는 그 장면이 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 어찌 내가 그 장면을 잊을 수 있겠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라며 외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을 무어라 설명하랴.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앉아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촬영하면서도 그간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었어. 내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죽도록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던 순간, 프로포즈하던 순간, 신혼여행지에서의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들, 코끼리를 탈 때 현지인이 풀로 접어준 메뚜기에 5만 원짜리 팁을 턱하니 주던 아내를 보며 놀라던 내 모습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열심히 벌어 집장만 하면 바로 애기가 지자며 서로 힘내자며 으쌰으쌰하던 내 아내. 너무나 아름다웠고 자랑이었던 내 아내는 곧 유리조각상이 되어 공중에 떠 햇살을 반사하며 무지개빛으로 빛나더니 곧바로 땅으로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순간 나는 그 짧은 순간의 환각에서 벗어났어. 그리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안방 방문 앞에 주저앉아 뺨으로 눈물이 줄줄 흐르며 끄끄거리다가 도대체 내가 내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집주인은 나인데 내가 왜 숨어서 지켜봐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 슬픔이 지나가더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그리고 나는 폰을 든 채로 그대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 시작했어.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던 중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아내가 갑자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 이윽고 깍 하며 외마디 비명을 아내가 질렀고 그제서야 나를 바라보더니 마치 염라대왕을 눈앞에서 목격한 듯 얼어버렸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지. 지옥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어. 그게 3년 전이야.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나 싶은데 아직도 힘드네. 특히 아침 이른 시간에 케이크 파는 집이 어딨냐고 지적들 하던데.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하던 카페도 있었고 우리 집 앞에도 있었어. 그 집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치즈케이크 만나서 전 와이프랑 종종 사 먹기도 했었어. 그리고 왜 와이프 보조차 키를 내가 들고 다니냐는 댓글도 봤는데 내가 차가 없어.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같이 써. 주로 와이프가 쓰고 내가 가끔 써. 나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가 있었다면 와이프 외도를 발견한 날 아침에 내 차 끌고 왔겠지. 그 외 다른 주작 의심 댓글들도 있긴 하던데 맹세코 주작 아냐. 뭔가 기억에 오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 벌써 3년 전 일이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몰래 옛사랑을 만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는 그녀와 반년 넘게 부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때 8년 정도 만났다 헤어진 후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에 우연히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돌싱이 되어 있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금의 아내보다는 저와 연애한 기간도 길고 애틋한 감정도 솔직히 더 많이 남은 상태이기에 저는 솔직히 그녀를 오히려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20대 때 철없이 사랑하던 여자는 가슴에 깊이 남이서 때때로 꺼내보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만나서 그녀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던 날, 저의 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옷을 축혀 입고 병원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얘 아무것도 모른 채로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고 다 큰 아이가 겨우 배탈 정도로 응급실에 가 있는 것을 호들갑 떨며 제게 전화한 아내가 조금은 속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옛 애인의 품에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갈 동안 저와 그녀는 헤어져 있던 10수년의 시간을 허물어 버릴 듯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휴대폰 벨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저 멀리서 울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게는 그녀가 더 중요했고 20대 끝머리에서 겪었던 그녀와의 아픈 이별을 다시는 안 겪으리라는 마음만 더 펴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야 집으로 가니 아이는 아주 멀쩡히 건강한 얼굴로 뒹굴거리며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별일 아니었던 듯이 시큰둥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얼굴로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옛 애인이 부탁한 사업 계획서를 제가 만들어주기로 했기에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했고 그녀에게 어울리는 옷을 온라인으로 하나 주문해서 그 집에 선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후 나중에 우리끼리 조촐하게 파티하는 날에 그녀가 그걸 입은 모습을 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와 다시 만난 기념이었고 이제 다시는 그녀와 헤어지지 않을 심사였기에 저는 앞으로는 제 인생 모든 것을 그녀와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옛 애인과 재회한 덕분에 일상의 활기가 넘쳐졌다 생각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안방으로 오니 아내는 평상시대로 먼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각방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정하게 부부로서 서로를 대해본 적은 아주 드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별로 아내에 대한 감정이 솟지 않기도 했고 집에 오면 모든 일상이 복잡하기만 하고 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나마 저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재조차도 아이가 숙제 때문에 차지하고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는 통에 저 혼자 있을 공간조차 없던 것도 집에 오기 싫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작은 사무실이나 허름한 아파트 월세라도 하나 얻어서 퇴근 후의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고독이 스며드는 그런 공간에서 점점 침울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칠 즈음에 옛 애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퇴근하면 그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혼자 살았지만 늘 화사한 집안에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저와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저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병마냥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기만 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저는 그녀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 집에서 따뜻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부로서 하고 싶은 것은 그녀와 전부 같이 할 것이라고 속으로 맹세하며 그때 그녀와 헤어진 것을 많이 후회했다는 말을 그녀에게 몇십 번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마도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이들도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철없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마저도 조금은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감정도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가끔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저와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마주치기도 했기에 저는 몹시 열등감이 들었고
화가 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딴 남자를 끌어들이냐고 제가 따져 묻자 그녀는 저와 자신은 서로를 고속하는 사이는 아니지 않냐고 의아한 듯이 물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그저 서로를 안도하기 위해 만나는 사이일 뿐이니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고, 그러니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이인 것은 맞지만 제 마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와 먼 미래를 꿈꾸던 20대 시절에 저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 언저리에 아픔을 아직도 힘들게 꽁꽁 싸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저와 밤을 보내다가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격렬하게 사랑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그녀는 겨우 참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는 누구와 같이 있냐고 묻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으란 듯이 자랑하는 듯이 저와의 몸짓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격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더니 일순간 전화를 또 끊고는 미친 듯이 제게 매달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그녀의 집 현관문을 나설 때 낯선 남자와 어깨를 스치며 묘한 기분과 불쾌한 감정을 겨우 삼키며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저를 이용해서 그 남자를 한 걸음에 그 집으로 오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이나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은 먹었냐고 사무적으로 물었고 저는 그저 단답형으로 대답하고는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방으로 어질러 놓은 장난감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고는 의자에 앉아서 그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정숙하지 못한 그녀가 자신의 숨겨둔 남자를 저의 부모님에게 들켰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자취방을 며칠 비운 상태였고 그녀가 불쑥 거기 와서 낯선 남자와 사랑을 나누다 급작스레 방문한 저의 부모님에게 들켰습니다. 아들의 집에 들르는 여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아셨던 부모님이지만 그 여자가 외간 남자와 아들의 침대 위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부모님 의견대로 진행되어 저는 부모님이 골라준 상대와 맞선을 보고 몇 달 안에 식을 올리는 것으로 일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그녀를 잊으라는 협박인 듯이 저는 금방 아빠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하게 달려가고 난 뒤에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10수년이 흘러가 있었고 저는 방황하는 40대 직장인 그리고 가장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세상살이가 버거워질 즈음에 옛날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남자를 이리저리 마구 만나고 가정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은 애초에 없는 여자기에 제가 가정을 깨고 그녀와 재결합할 엄두는 절대 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예전에 저를 사랑하기나 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저 혼자 20대의 그림자를 힘겹게 붙들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종종 들 뿐이죠. 부산의 밤은 따뜻했고 부드럽게 모래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고급 아파트의 넓은 발코니까지 들려왔다. 나는 짭짤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끼며 와인을 한 잔 더 따랐다. 도시의 분위기는 항상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다. 숨겨진 욕망을 일깨우고 다른 환경에서는 잠들어 있을 감각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자니 얇은 실크 드레스 아래로 내 피부의 일부가 드러났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천이 내 몸 위로 미끄러졌고 맞은편 주방 카운터에 기대어 있는 민준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편안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많이 마셔? 그가 자신의 위스키 잔을 들며 물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와인이 천천히 유리 안에서 도는 것을 바라보았다. 재미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나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민주는 내가 아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눈 속의 욕망을 숨기려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정확한 행동 시점을 아는 것처럼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이 게임, 우리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한 욕망이 좋았다. 그때 복대서 걸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수의 긴 머리가 풀어져 있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살짝 드러내는 얇은 면 셔츠만 입고 있었다. 나 없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녀가 살짝 쉰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는 마치 그녀의 존재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지수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고 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매혹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는 그녀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 옆에 멈춰 그의 와인잔을 들고 작은 모금을 마신 후 소파의 팔걸이에 앉아 내 옆에 가까이 앉았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가 뜨거운 밤 공기와 섞이며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흥미로운 대화였나 보네. 그녀가 잔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미끄러지며 중얼거렸다. 민주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으려는 것처럼 방 안의 에너지가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우리 셋 사이에는 아무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항상 함께했고, 항상 친밀한 순간을 나누었고, 항상 서로를 자극했지만 그 플러팅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무언가 달랐다. 아마도 와인 때문일 수도 있고, 뜨거운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활기찬 도시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수는 내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다리가 내 다리에 스쳤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눈 한쪽으로 민준이 잔을 조금 더 세게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자신 안에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민준, 긴장할 때 항상 이렇게 조용해져? 지수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낮은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너희 둘은 내 한계를 시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시험하는 거라면? 내가 소파의 팔걸이를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거의 지수의 손을 만질 듯이 물었다. 그녀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민주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결정을 내리려는 것처럼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사이의 깃든 침묵은 무겁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자신의 느리고 깊은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수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없애며 그녀의 입술이 내 피부에 살짝 닿았다. 민주는 드디어 우리를 휘감고 있던 긴장감에 굴복하듯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주는 그곳에 서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는 내 팔을 따라 천천히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그녀의 따뜻한 피부가 내 피부에 닿았다.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목 가까이서 느껴졌고 그녀의 낮고 감정이 실린 목소리가 내 피부를 소름 돋게 했다. 너는 항상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 소연? 그녀가 속삭이며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미소 지었다. 우리 사이의 게임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항상 도발과 의도로 가득 찬 시선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를 방해할 사람도 물러설 변명도 없었다. 민주는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잔을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어두운 눈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내게서 살짝 물러나 민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신호를 이해했다.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 옆을 따라 손가락을 지나가며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터치를 주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살짝 몸을 기울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질투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었다. 흥분이었다.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 서로에게 편안하고 장벽도 두려움도 없이. 민주는 우리 사이의 공간을 지배하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자신감을 내뿜는 방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나의 드러난 다리를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그의 따뜻한 손이 부드러운 내 피부를 지나갔다. 한계를 시험하는 걸 좋아하나 봐. 그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미소 지으며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내 손은 그의 단단한 어깨를 따라 미끄러졌다. 그가 뿌린 우디한 향수가 달콤한 와인 향과 섞여서 매혹적인 향기를 만들어냈다. 민준 옆에 있던 지수는 아래 십수를 살짝 깨물며 우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방 안의 에너지는 거의 숨 막힐 정도였다. 각 움직임과 교환된 시선은 우리를 더 나아가도록 하는 조용한 초대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누구도 멈추고 싶지 않은 듯했다. 비밀과 말하지 않은 약속으로 둘러싸인 밤은 계속되었고 그와 함께 우리는 아무도 놓치고 싶지 않은 유혹의 게임을 이어갔다. 민주는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싶다는 듯 내 피부를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그의 숨결은 가까웠고 뜨거워서 다른 어떤 접촉보다도 먼저 내 몸을 반응하게 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신비로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마치 자제하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녀가 속삭이며 천천히 다가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내 얼굴을 스쳤고 순간 우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지수는 항상 내게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욕망을 넘어선 무언가였고 그녀에게 저항할 수 없이 이끌렸다. 민주는 머리를 넘기며 입가에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아무것도 서두르려 하지 않고 우리 셋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는 항상 대담하게도 손가락을 내 어깨를 따라 미끄러뜨리며 실크 드레스의 얇은 끈을 살짝 내렸다. 그녀의 피부가 내 것에 닿았을 때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항상 나를 통제불능으로 만드는 그녀의 섬세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너도 나만큼 원하지? 그녀가 속삭이며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너무 가까워졌다. 내 대답은 욕망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찾아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리 사이의 게임은 이제 너무 멀리 와서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다. 민주는 마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 많은 사냥꾼처럼 우리 주위를 돌았다. 그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존재는 우리 둘 사이의 온도를 더욱 높였다. 나는 몸의 열기와 공기를 가로지르는 전기를 느꼈다. 지수는 마치 자신이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낮게 웃었다. 민주는 내 목덜미를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나를 단단히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그 밤에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바깥의 도시는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그 아파트 안에는 우리 셋과 나누려는 비밀만이 존재했다. 민주는 내 목덜미를 단단히 잡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다. 그의 향수와 와인의 은은한 향이 섞이며 순간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옆에 있는 지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도발적인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은 나를 더욱 자극하게 만들었다. 너는 항상 주목받는 걸 좋아했지, 소연. 민준이 속삭이며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내 팔에 미끄러뜨리며 가벼운 터치였지만 의도가 담겨 있었다. 아마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지도 몰라. 그녀가 낮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기대와 욕망이 내 몸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커지며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파도처럼 다가왔다. 민주는 더욱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에 닿았다. 지수는 내 옆에서 손가락을 내 머리카락에 지나가며 살짝 당겼다. 나는 심장이 강하게 뛰었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너도 원하지, 그렇지? 지수가 부드러운 조명의 반사에 빛나는 눈으로 물었다. 나의 대답은 욕망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암시와 터치, 교환된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지수는 조금 더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따뜻한 피부가 내 것에 닿고
그녀의 숨결이 나의 것과 섞였다. 밖의 밤은 계속되었지만 그 아파트 안에는 우리 셋만이 존재하며 아무도 멈추고 싶지 않은 유혹의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밤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느려지며 우리 셋만이 그곳에 남아 돌아갈 수 없는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부산의 아파트는 우리 사이에 타오르는 열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다. 지수의 잔에 담긴 와인은 테이블 위에 잊혀졌고 민주는 행할 준비를 하며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는 듯 단단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수의 손길은 내 팔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며 그녀의 눈은 나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숨결, 그녀의 피부에서 오는 열기와 섞인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고 내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임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내 옆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는 듯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강한 손은 내 몸의 옆을 부드럽게 지나가며 그의 터치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언제 다가가고 언제 자극하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를 항상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만큼 그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조금 더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피부가 내 것에 닿고 그녀의 입술은 위험할 정도로 내 귀에 가까워졌다. 너는 항상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 같았고 나는 등골을 따라 전율이 흘렀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이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우리 셋 사이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둘러싼 조용한 긴장이 있었다. 함께한 여행들, 길게 이어진 밤의 대화들,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 터치들. 우리는 그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 순간이 찾아왔다. 민주는 손가락을 내 목덜미에 미끄러뜨리며 단단히 잡고 얼굴을 가까이 기울여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내 심장은 강하게 뛰었고 그의 숨결과 내 숨소리가 섞이며 숨막히는 기대감이 만들어졌다. 지수는 옆에서 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지나가며 살짝 당겼다. 마치 그가 내 피부를 가로지르는 같은 전기를 느끼게 하고 싶다는 듯이. 그녀는 항상 대담했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모든 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민준. 지수가 그의 목덜미를 손가락으로 지나가며 속삭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 안에서 커져가는 욕망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했다. 게임은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 셋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이 계속되고 도시의 불빛이 아파트의 큰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몸의 열기, 공기 중에 맴도는 욕망,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민주는 굴복했다. 그의 숨소리는 무거웠고 그의 눈은 욕망과 기대감으로 불타오르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는 거의 만져질 듯했고 우리는 우리 사이에 쌓인 긴장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지수는 항상 대담하게 그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가슴을 천천히 따라 미끄러졌다. 마치 반응을 유도하는 듯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약속으로 가득 찬 속삭임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느린 터치 아래 피부가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고 이전에 잊혀졌던 와인은 이제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한 먼 메아리였다. 지수는 낮게 웃으며 그 순간의 매초를 음미하는 듯했고 그녀의 눈이 나를 마주쳤을 때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내 얼굴을 단단히 잡으며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피부를 스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항상 강렬했고 절대 반만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우는 동안 그의 눈빛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지수는 우리 곁에서 그의 머리카락을 한 번 더 지나가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며 순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장벽이 없었다. 열기는 숨 막힐 정도였고 각 터치와 공유된 숨결은
우리를 이 게임에서 더 깊이 빠져들게 했다. 그 다음 몇 분은 끊어진 한숨과 탐색적인 터치,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기를 바랐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외부의 세계는 사라졌다. 그날 밤 도시의 열기와 우리를 사로잡은 욕망 속에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오직 우리 셋과 너무 오래 억눌러온 모든 것이 마침내 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